자, 여러분, 드디어 그 시즌이 왔습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엄마는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느라 예민한데 우리 마음은 더 예민해지는 그 시기, 바로 설날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다들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잖아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부 인사를 가장한 인생 청문회가 시작될 거란 걸요. 취업은, 결혼은, 애는 언제? 아니 이게 무슨 콤보 공격도 아니고 말이죠. 분명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듣는 우리는 속에서 불꽃이 튑니다. 막 알아서 한대고요 소리 지르고 싶고 아니면 그냥 투명 인간이 돼서 벽에 붙어 있고 싶고 이런 내 모습 보면서 나 인성에 문제 있나 싶으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여러분 인성은 아주 멀쩡합니다. 우리가 명절만 되면 예민 폭발 프로 예밀러가 되는 건 우리 뇌가 아주 정상적인 생존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화롭게 풀 뜯어먹는 사슴이라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호랑이가 다가와서 야, 너는 왜 그렇게 털이 푸석해? 옆 동네 사슴은 영양제 먹어서 윤기가 흐르던데? 라고 한다면 네, 제가 좀 부족하죠. 하고 웃겠어요? 아니죠. 일단 뒷발차기부터 날리고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게 본능입니다. 친척들의 질문이 우리에겐 딱 그 호랑이의 발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유침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내 인생 핸들링은 내가 한다는 영역을 누군가 침범한 거죠. 취업 언제 해? 라는 말은 우리 귀엔 야, 너 지금 인생 경로 이탈했어. 내가 시킨 대로 빨리 가! 라는 강요로 들리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갑자기 손님들이 들어와서 가구 배치를 새로 하겠다고 덤비니 화가 안 나겠냐고요. 게다가 더 킹받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존재가 단어 하나로 요약되는 그 기분입니다. 나는 어제 퇴근길에 본 노을에 감동하고 요즘 새로 배운 테니스에 진심이고 친구들이랑 맛집 탐방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입체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명절 질문들은 이 모든 걸 싹 다 무시합니다. 취업했니? 이 질문 하나로 나는 성공한 사람 아니면 걱정 덩어리 둘 중 하나가 돼버려요. 내 취향, 내 노력, 내 고민 그런 건 싹 빠지고 오직 사회적 타이틀 하나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화려한 뷔페를 보고 야 여기 단무지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꼴인데 여기서 방어 기제가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나는 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를 하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날 누군가 무례한 질문을 던진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 지금 내 뇌가 나를 아주 잘 보호하고 있군. 기특해. 라고요. 자, 그럼 이 공격을 던지는 친척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그분들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분들의 뇌 구조를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격자들, 아니 우리 친척분들의 머릿속을 한번 열어봅시다. 대체 왜 굳이 평화롭게 전집어 먹고 있는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우리가 미워서 아니면 우리가 진짜 망하기를 바라서? 사실 알고 보면 이건 그분들의 업데이트 안 된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어른들의 머릿속엔 아주 오래된 생존 알고리즘이 깔려 있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가 부족사회에서 살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마을에서 낙오되는 게 곧 죽음이었거든요. 너 사냥은 나갔니? 너 짝은 찾았니? 라고 묻는 게 지금으로 치면 너 안 죽고 잘 살아있니? 라는 안부 확인이었던 셈이죠. 문제는 지금이 2026년인데 그분들의 대화 데이터베이스는 아직도 석기시대나 응답하라 1988 수준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대화란 곧 정보 확인이에요. 요즘 우리 세대처럼 너 요즘 어떤 브랜드 좋아해? 라거나 어떤 유튜버 봐 같은 섬세한 스몰 토크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덩어리가 큰 정보인 직장, 결혼, 연봉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일종의 대화 빈곤 상태라고나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더 킹받는 지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는 그 전설의 멘트죠. 심리학적으로 걱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묘한 감정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걱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 걱정은 비교를 통한 안심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내 자식은 이번에 대기업 갔는데 조카는 아직 준비 중이라니 좀 걱정되네 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모자란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사람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있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건 공감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우리 뇌는 나를 평가하려는 시선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즉각적으로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니, 안경이님, 이유를 알아도 짜증나는 건 똑같은데 어떡하나요? 맞아요.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질문들이 향기롭게 들리지는 않죠. 하지만, 저분은 지금 대화 스킬이 부족해서 저렇게 무례한 질문밖에 못하는구나. 저분 머릿속 알고리즘은 아직 윈도우 9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방어막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저런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화살이 내 심장에 꽂히기 전에 허공에서 툭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가 아니라 아이고 삼촌은 오늘도 질문 리스트가 저거밖에 없으시네 라고 관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원인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무례한 질문 폭격 속에서도 내 멘탈을 풀강으로 유지하는 법, 그리고 웃으면서 우아하게 대화를 종료시키는 마법의 스킬들을 전수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으니 실전 근육을 키워볼 차례입니다. 명절이라는 링 위에서 날아오는 잔소리잽과 오지랖 어퍼컷을 어떻게 우아하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멘탈 코치가 되어 안경이표 명절 방어술 3가지를 전수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은 이름하여 AI 답변법입니다. 여러분, 챗 GPT한테 말 걸어보셨죠? 아무리 무례하거나 이상한 질문을 던져도 AI는 화내지 않아요. 그저 기계적으로,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죠. 우리도 이걸 배우는 겁니다. 취업은 언제 하니? 라고 물으시면 화를 내거나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애는한 미소를 띠고 그러게요 삼촌, 세상에 참 쉽지 않네요. 열심히 두드리고 있으니 좋은 소식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세요. 포인트는 영혼 없는 정중함입니다. 상대가 더 이상 파고들 틈을 주지 않는,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안개를 피우는 전법이죠. 질문자 입장에서는 더 물어보고 싶어도 대답이 너무 모범생 같으니 김이 팍 새버리거든요. 두 번째 기술은 공수교대, 마이크 넘기기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상대를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화의 주인공을 슬쩍 상대방으로 바꿔버리는 기술이에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라는 질문이 날아오면 아유, 재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숙모. 근데 숙모는 요즘 건강 어떠세요? 지난번에 무릎 아프시다고 한 건 좀 괜찮아지셨어요? 라고 바로 마이크를 넘기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은 더더욱 그렇죠. 내 결혼 이야기가 숙모의 무릎 건강이나 등산 모임 이야기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안전지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와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라고 리액션만 해주세요. 그럼 상대방은 오늘 조카랑 대화 참 잘 통하네 라고 착각하면서 기분 좋게 퇴장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윈윈 전략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 바로 관객 모드입니다. 이건 심리적 거리두기 기술이에요. 명절 풍경을 내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아주 웃긴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친척들이 몰아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중계방송을 해보세요. 1번 타자 큰아버님, 역시 예상대로 취업 미사일을 발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카 선수는 AI 답변법으로 가볍게 흘려보내네요. 라고요. 이렇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저분들이 하는 말은 나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명절 극장의 대사일 뿐이니까요. 올해도 저 대사 나오네, 클래식하구먼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정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명절을 버티는 실전 기술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힘든 건 친척들의 질문 그 자체보다 그 질문을 듣고 흔들리는 나의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명절이 끝난 뒤 우리에게 남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다시 단단한 나로 돌아올 수 있는지 멘탈 디톡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명절 끝나고 나면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실전 기술까지 마스터했으니 이제는 명절이 남긴 심리적 찌꺼기를 청소할 시간입니다. 사실 아무리 AI처럼 대답하고 마이크를 넘겼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려오는 그 특유의 씁쓸함까지 막기는 힘들거든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사촌 누구는 연봉이 얼마라는데?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팝콘처럼 팡팡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현타라는 이름의 2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의 늪이라고 불러요. 명절은 말 그대로 거대한 비교 전시장입니다. 친척들의 질문은 그 전시장 입구에서 나눠주는 팸플릿 같은 거죠. 자, 이번 설날의 메인 전시물은 잘 나가는 사촌형입니다. 여러분의 초라한 현실과 비교하며 감상해보세요. 라고 강제로 등을 떠미는 꼴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 전시장에 놓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정 필터가 100단계쯤 들어간 하이라이트 영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친척들이 칭찬하는 그 사촌 형도 사실은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밤마다 사표 쓸까 고민하는 평범한 직장인일 확률이 99%예요. 단지 명절이라는 무대 위에서 성공한 조카라는 배역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화려한 무대 모습과 나의 지질한 무대 뒤 대기실 모습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건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감정 디톡스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친척들이 내 머릿속에 던져놓고 간 그 무거운 질문 보따리들을 현관문에 다 버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인생 영화를 찍는 거고 나는 나만의 독립 영화를 찍는 중이다. 장르가 다를 뿐이지 누가 더 훌륭한 건 아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까요? 여러분, 명절 때 고생한 자신에게 꼭 보상을 해주세요. 친척들의 날카로운 말끝을 견뎌낸 내 귀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긴장해서 굳어있던 내 몸에게 맛있는 디저트나 따뜻한 반신욕을 선물하는 겁니다. 야, 오늘 그 빌런들 사이에서 잘 버텼다. 너 진짜 대단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유치해 보여도 우리 뇌에는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줍니다. 우리가 왜 명절에 스트레스 받느냐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나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빛나고 싶어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침이 너무 강해서 남들의 무례한 잣대가 들어올 때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그 스파크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의 자아를 지키려는 아주 건강한 불꽃입니다. 자, 이제 명절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호기심으로 바뀌셨나요? 올해는 또 어떤 황당한 질문이 날아올까? 내 AI 답변법이 얼마나 잘 통할까? 하고 말이죠. 명절은 내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날이 아니라 그냥 가끔 만나는 조연들과 한 편의 짧은 시트콤을 찍는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인공은 어차피 여러분이고 대본도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친척들의 질문 폭격 속에서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내 인생의 시계를 지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친척 어르신들은 인생을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세요. 20대엔 취업, 30대엔 결혼, 40대엔 내 집 마련, 딱 정해진 트랙 위를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이게 그분들의 유일한 채점 기준입니다. 그러니 늦어지면 큰일 난 줄 알고 쉬고 있으면 낙오했다고 생각해서 등짝을 때리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생은 트랙 경기가 아니라 나만의 산책이라는 걸요. 누군가는 뛰어가고 싶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서 꽃 구경도 하고 싶고, 또 누군가는 아예 다른 길로 빠져서 탐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산책하는데 야, 너 왜 안 뛰어? 옆 사람은 벌써 저기 갔어 라고 소리치면 그게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속도로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번 설날 혹시나 너 너무 늦는 거 아니니? 라는 말이 들려오면 속으로 딱 한 문장만 떠올리세요. 아, 저분은 지금 경주가 모드구나. 나는 산책 모드인데. 이렇게 장르가 달라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그 비난이 내 뼈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네, 삼촌은 빨리 가셨군요. 저는 풍경 좀 보면서 천천히 갈게요. 하고 마음속으로 손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아한 거절의 철학을 선물해 드릴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줬는데 여러분이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쓰레기를 주머니에 고이 챙겨 오시나요? 아니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안 받을게요 하고 돌려주잖아요. 친척들의 무례한 말들도 똑같습니다. 그건 조언이라는 포장지를 쓴 감정 쓰레기일 때가 많아요. 그걸 굳이 내 마음에 담아두고 집에 와서까지 냄새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반품하세요. 말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조언은 유통기한이 지났네요. 반품합니다 하고 쓱 밀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던진 말의 무게를 내가 짊어질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설날은 부디 효도하는 자식이나 자랑스러운 조카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자신을 지키는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초능력을 발휘해보세요. 친척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이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히는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겠지만 그 핸들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각자의 가장 멋진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자, 이제 갑옷 챙겨 입으셨죠? 멘탈 무장 완료! 이번 설날 미션 모두 상처받지 않기로 클리어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정석, 여러분의 든든한 멘탈 코치 안경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